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흐메드 아샤라 시리아의 가도정부 수장이란 불과 며칠 전에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해동을 했습니다. 자, 어쩌다가 된 일인지 바로 이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야외에 있습니다. 소재에 있진 않아요. 이 환경 설정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본 채널 알파고 지식 램프에 알고리즘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여행 영상의 조회수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타이밍이 그렇다. 오케이. 자, 이틀 전에 올렸던 파키스탄하고 이란의 협력하고 갈등을 그동안 설명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양국의 관계를 해설하는 영상. 영상이 올린 지 24시간이 지나갔는데도 1000 조회수를 넘어가지 못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이틀 넘어갔는데 2000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의 본 주제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사실은 이 회담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시리아 가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한판 러시아에 가서 회담을 했었고, 오늘날에 이 회담이 생길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 아흐메드 샤라한테는 모스크바 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무너뜨렸던 전직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시리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시리아에서 러시아랑 치고받고 싸웠는데 밑에 있는 용병들한테 좀 어느 정도 핑계를 내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아, 나는 푸틴 대통령이랑 얘기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아사드를 데리고 오려고 갑니다. 이 말 하셨지만 해당 와중에는 아사드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왔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담이 푸틴한테는 그렇게 쉬운 회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리아 내전 기간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사람인데 좀 만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러시아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좀 나름 뒷받침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만났어요. 일단은 이 만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냐면 튀르키예입니다. 왜냐면 튀르키예 보기에는 이란이 시리아에서 빠졌다면 러시아가 어느 정도 시리아에 있는 게임에 들어와도 된다. 왜냐? 그동안 튀르키예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비원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그렇게 튀르키예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쿠르드 문제예요. 튀르키예가 쿠르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그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몰래 이 러시아를 다시 게임에다가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튀르키예가 갖고 있었던 러시아 인맥 덕분에 오늘날에 아흐메드 아샤라는 푸틴이랑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흐메드 아샤라한테도 이 해동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자꾸 미국이랑 만나고 서양이랑 만나고 시리아의 경제 제재들을 풀어달라고 하고 아주 강력한 친서양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지금 서양이 싸우고 있는 러시아랑 만나잖아요.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아흐메드 아샤라한테 경제 제재를 풀으려면 시리아 안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들을 완전히 절수하게끔 해줘라라는 조건까지 내세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흐메드 아샤라가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흐메드 아샤라가 왜 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내전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무리 아흐메드 아샤라는 너무나 친 이스라엘 발언들을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랑 협력하는 관계다, 우리는 시리아 안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겠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발언들을 할 상상조차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밑에는 예전에 테러 활동을 했던 무장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너무나 공개적으로 친이스라엘 발언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발언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쭉쭉쭉 올라와요.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누구도 막아주지 못해요. 자, 예전에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음껏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였거든요. 왜냐하면 시리아 곳곳에 있었던 그 러시아 군사 기지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껏 거기에다가 군사 작전들을 할 수 없었고 항상 러시아 눈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정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러시아를 끌어당겨야겠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푸틴이 왜 여기에다가 오케이 한 거예요? 푸틴한테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남하 정책이 있잖아요. 지중해 따뜻한 바다에 가자.
시리아를 드디어 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군사 기지들을 넣었었는데 그걸 다 절수하기엔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정권 무너지기 전에는 러시아 기업들이 이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인프라 사업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제 러시아 기업들이 그걸 깔아줬어야 되는데 내전이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보기에는 또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턴이 있는데 해소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무리되면 러시아한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왠지 대부하고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좋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 지금으로서 아메다샤라는 러시아랑 회담하는 그 내용들 중에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또 러시아가 오면 우린 옛날만큼 시리아에서 이렇게 마음껏 활동하지 못할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 보기에도 러시아가 오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에서는 큰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있었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리아가 본인한테 하나의 안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안보 문제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러시아는 또 거꾸로 시리아 정부에다가 영향을 미치면서 둘 나라가 부딪히지 않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기에도 지금 시리아에서 이렇게 튀르키예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옛날처럼 러시아 오는 건 좀 낫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이제 애초에 있었던 나라 튀르키예는 지금으로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쿠르드 문제 때문에는 러시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쿠르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서극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튀르키예한테 윙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익이 부딪히지 않고 일치되는 튀르키예하고 러시아의 시리아 반에 있는 이 게임에서 다시 한번 언젠가 러시아하고 튀르키예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부딪힐 건지를 지금 예상할 수가 없죠. 확실한 거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리아가 아무리 반러 성향을 갖고 있는 무장단체가 정권을 잡다고 하더라도 지정학적인 거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러시아를 시리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나도 지금 설명하면서 와 진짜 너무 복잡하다.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진짜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됐다면 저한테 다행이고요.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 건지를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